맹자는 일시적인 근심에 흔들리지 말고 평생 안고 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후회, 현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근심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근심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자와 맹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바로 일조지환과 종신지우입니다. 일조지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사소한 근심을 말하며 종신지우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근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맹자 이루화편에 나오는데 맹자는 군자의 마음가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을 마음에 보존하고 예를 마음에 보존한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도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도 항상 그 사람을 공경한다. 군자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인과 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공경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맹자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대한다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내게 분명히 어질지 못한 점이 있고 분명히 무례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닥칠 수 있겠는가? 군자가 스스로 반성하여 어질게 되었고 스스로 반성하여 예의를 갖추게 되었는데도 무지막지함이 여전하다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충심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반성하여 충심을 다하게 되었는데도 무지막지함이 여전하다면 군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망령된 사람에 불과하다. 이와 같으면 금수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금수에게 또 무슨 비난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는지, 무례하지 않았는지, 중심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돌아보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계속 함부로 대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같지 않다고 여겨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런 처방에 이어 맹자는 일조지환과 종신지우를 말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에게는 종신토록 근심하는 것은 있어도 일시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없다. 걱정하는 일이라면 이런 것이 있다.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 후세에 전할 만한 데 비해 나는 시골의 보통 사람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는 근심할 만한 일이다.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임금과 같아지려고 할 뿐이다. 군자라면 근심하는 것이 없다. 인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인 근심이 있다고 해도 군자는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일조지환, 종신지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양을 생활화하는 군자에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은 스스로 반성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아니며 오히려 성인처럼 되지 못하는 게 근심거리라는 말입니다. 맹자는 군자라면 일시적인 근심에 흔들리지 말고 평생 안고 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종신지우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인과 예를 실천하며 도덕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할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가 본받고자 했던 공자 역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논어 수리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닦이지 않고 학문이 논해지지 않으며 옳은 것을 듣고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며 선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공자가 평생 근심한 것도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덕을 닦아야 사람의 근본이 선다고 보았고 동시에 전해들은 학문을 연마하고 강론해야 비로소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옳은 것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기고 잘못된 행동은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논어에는 근심 걱정과 관련하여 공자가 언급한 말씀이 몇 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를 걱정해야 한다. 벼슬 자리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벼슬 자리에 설 능력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능력을 갖출 것을 추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울 게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게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와 맹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요?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요즘 유행하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걱정거리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맹자도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지만 상대방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비록 무례하게 처신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본인의 말과 행동을 건전하게 한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일어나 쉽지는 않겠지만 호흡에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은 점차 평정심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